안녕하세요. 버네티브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 내 여섯 번째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해서 수집한 아동 정보를 타 기관에 공유할 때 정부 주체에 사전 고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하시다 보면 많이 나타나죠. 예, 그럼 표준 해석 사례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또 지원청, 학교 등 이하 교육 등 교육부 등이라고 할 때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여기 이제 이렇게 보통 행정 업무 처리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예, 뭐 행복 이념 시스템, 뭐 복지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많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에서 수집 발굴된 정보를 공유받아서 이를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 보호 등에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정부 주체에게 정보의 출처와 내용 등을 사전에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한 사항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항. 자, 여러분들 개인정보보호 제17조 1은 어떻게 됩니까? 17조는 어떻게 돼요? 목적 내 제공이 되겠습니다. 목적 내. 18조는 뭡니까? 목적 외 제공 및 3자 제공이죠. 그래서 17조와 18조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6조는 위탁이 되죠. 위탁. 개인정보 위탁. 그래서 17조, 18조, 19조 요거를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여기서 17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조 1항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법 15조 1항 2호, 3호, 5호, 39조의 3, 2항 2호, 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여기 목적 범위에서 이런데 여기 내라고 빠졌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 범위에서 그 목적 범위 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18조 같은 경우는 목적 범위 외라는 표현을 우리가 해주지만 17조나 이런 같은 경우는 여기 목적 범위 내에서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냥 목적 범위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목적 범위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집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으뜸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그 개인정보 수집을 어떤 목적으로 할 거냐.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목적의 제한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제한하는 목적 안에서 사용할 거냐, 목적 외로 사용할 거냐, 뭐 이런 의미에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그 판가름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할 거냐 이것이 수집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뭐 두리뭉실하게 한다든지 뭐 포괄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한꺼번에 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에서 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공입니다. 제공, 3자에게 제공. 그러니까 목적 내에서 3자에게 제공하고 공유도 포함이 된다고 우리가 법률 규정을 보면 이 공유도 포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거, 공유. 그래서 공유도 우리가 그 17조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제22조 2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등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아동복지를 위해서 수집한 아동정보를 교육부 등에 공유하는 것은 17조 제1항 2호에 따라서 3자 제공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 정보를 제공받은 교육부 등은 개인정보 제19조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받은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그죠? 처음에 이게 제공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목적 내에서 제공했지만 받은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받은 목적 외로는 쓰면 안 되거나 용도로 이용하거나 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연하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또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3차 제공이 되기 때문에 딱 그 제공받은 목적으로 또 제공 요청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는 정보 주체 요구가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17조 제1항 1호에 따라서 정부 주체 제공 동의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 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 출처 등을 정부 주체에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20조에 보면 특정한 여기에 보면 일정한 규모가 있습니다. 그죠? 일정한 규모 고유 정보, 고유 식별 정보라든지 민감 정보 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뭐 3개월 동안 하게 되면 그것을 만약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출처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이러죠. 제 개인정보를 어디서 그것을 수집하셨습니까? 어떻게 제공받았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죠. 그래서 처리자 정보 주체 외로부터 여기 요 앞에가 또 앞단이 중요합니다. 내 정보 주체가 동의한 것이 아닌 정보 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출처 고지할 때는 일정한 규모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요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정보 주체 요구가 있을 때 뭐 요구 없을 때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구 있을 때 그래서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교육부 등이 공유받은 개인정보법 17조 1항 1호에 따른 것이 아닌 17조 1항 2호 중에서 15조 1항 2호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서 공유받는 것이므로 지금 여기서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지 않으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각 조문에 해당 근거 법률을 이렇게 막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17조 1항 2호가 뭔지 15조 1항 2호가 뭔지를 또다시 가서 또 찾아봐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암기하지 않는 이상은 또 가서 찾아보고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좀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포털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뭐 신용정보법 이렇게 각종 그 법률을 검색해서 거기서 찾아보면 이런 해당 조항에 대해서 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그 해당 조문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뜨기 때문에 훨씬 보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대통령령 이러면 이 대통령령이 또 뭔지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통령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뜹니다. 그럼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니까 화면에다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 이런 해석들을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공유받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20조의 규정과 같이 개인정보 출처 내용 등을 정보 주체에 고지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어느 법률에 아동복지법 법률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별법으로 먼저 우선화해서 적용이 되고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이 있으니까 개인정보법 6조에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고 했고 그 규정에 따라서 봤는데 그러면 20조에서 고지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기서 출처를 사전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20조에 봤을 때는 법률에 따라 있기 때문에 20조에 뭐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집 출처 내용을 정부 주체에 고지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육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타 기관에 공유할 때 정부 주체 사전 고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에서 발굴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받아서 조기 신속 보호를 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또 하나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해당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따른 그 해당 개별법들도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이런 것이 일일이 또 살펴보기가 좀 어려울 때는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배포해 있는 표준 해석례를 이용해서 이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이렇게 숙지하시고 적용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